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보세요. 지금 석차 9등급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요, 여러분. 상위권 대학 가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신 좋다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내신 좋아야겠죠, 그죠?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든 간에 학교장 추천은 필수입니다. 이게 5등급 체제로 바뀌면 더더욱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볼까요? 그렇죠. 5등급 체제예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5등급 체제는 그나마 지금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이네. 네가 어떤 고등학교 들어가도 4% 안에 들었네. 4%면 30명 중에서 몇 등이에요? 1등이라는 거야. 너 반에서 1등 했네. 그거 인정해 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장한테 묻는 거죠. 얘 추천하면 합니까? 학교장 추천해 주잖아요. 인증.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9등급 체제도 그런데 5등급 체제로 바뀌면은 그 1에서 5등급의 의미가 있을까요? 다 10% 안에 들 텐데 그나마 지금 4% 안에 들고 12% 안에 들고 그 사이 요거 변별이 있는데 지금 그거조차 없는데 결국은 내신은 뭐예요? 그냥 정성평가. 정성평가가 뭐예요? 그냥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뭘 볼까? 원점수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거 보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요. 당연히 면접 보죠. 여기서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요.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두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학교는 지금은 9등급 체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정량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5등급 체제로 바뀌면 정량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의 서울대 연대고대도 보시면 서울대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직윤 전형이라 가지고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윤 전형은 한 개 학교에서 2명만 추천을 할 수 있어요. 2명만 추천, 2장의 티켓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 학교장 2명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학교장 2명 그 2명 누굽니까? 누구예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1등, 2등 하는 애들 아니야. 그럼 내신의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들 퍼펙트하게 1.0, 1.2 이렇게 1점등대 최등급 받을 거라고. 변별 없다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그들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30. 그리고 수능 최저 깔아버리죠. 수능 최저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연대 볼까요? 연대는 보세요. 학생부 교과 100이야. 지금 9등급 체제에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100이야. 면접도 안 봐. 근데 추천인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아무나 지원할 수 없어요. 10명이에요. 그럼 저 10명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지난달에 설명회 오실 분들은 제가 복습하는 차원인데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수시 원서 몇 군데 넣을 수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6군데 넣을 수 있습니다. 6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전교 1등을 했어. 그럼 서울대 추천서 받겠죠. 그 친구 갑자기 연대 추천서는 내가 전교 11등을 하는데 양보할게요.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기회가 있는데. 저 10명 안에는 2명이 있죠. 서울대 추천받은 아이가 있지. 그럼 연대 입장에서 봅시다. 10명 추천서 받았어요. 내신의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어요. 면접을 안 본 이유가 있죠. 왜 안 봐요? 이 10명 중에 5명은 어디로 가? 서울대로 빠져나가겠죠. 일단 2명은 빠져나갈 거고 직윤으로. 전교 3등 하는 놈은 서울대 원서 안 넣고 싶겠어요? 근데 전교 3등 하는 놈은 저 직윤 전형에 서울대 원서 넣을 수가 없죠. 그 친구 어떤 전형에 넣어야 돼? 서울대 일반 전형에 지원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럼 자기가 문과생이라면 누구랑 경쟁해야 돼?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인문계열과 경쟁해야 되고 내가 이과생이라면 과고, 영재고, 자사고, 자연계열과 경쟁하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해야 돼요. 또 재수생보다 지원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 재수생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교 3등 아이는 서울대 저 직윤 전형에 지원할 수 없어요. 걔는 서울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에 지원해서 걔 합격해버리면 빠져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는 면접을 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갈 텐데. 고대 볼까요? 고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추천 인원 12명입니다. 저 안에 누가 있어요? 저 10명 고스란히 저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저 11등, 12등 하는 애는 쟤는 연대 추천 전형 지원할 수가 없지요. 그럼 쟤는 연대 어디 지원해야 돼요? 학종으로 지원해야 돼요. 연대. 11등, 12등 하는 아이는. 근데 보세요. 고대 봅시다. 고대는 봅시다. 교과 80이죠. 그런데 서류 20입니다. 서류가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를 종합평가합니다. 자, 교과 80 이거 의미 있을까요? 12명 추천받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변별한 이 20에서 변별. 이 20이 뭐야? 학생부를 종합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학생부를 정성평가한다고. 지금 석차 9등급제에서도 지금 상위권 대학은 이런 식으로 교과 정성평가하고 수능 최저 깔아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입을 치르는 학생부 교과 전형 당연히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뭐야? 5등급이잖아요. 정량평가할 수가 없다고요. 결국은 뭐냐? 학생부를 정성평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치르는 학생부 교과 전형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학교장 추천이 빠지면 이게 내신 정성평가, 면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게 어떤 전형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즉 우리가 대입을 치를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바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그러면 우리가 대입을 치르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5등급 체제가 된다면 완벽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저 면접은 과연 어떤 면접을 볼까? 지금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요 그냥 뭐 약간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약간 그냥 인성적인 면접을 치르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그렇게 치러지지 않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철저하게 네가 우리 전공 계열을 지원했던 그 관련된 수학과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사회 지문 이런 지문을 통해서 재시문을 통한 전공 구술 면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치러진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전형 방식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석차 5등급제가 되면 그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9등급제니까 의미 있지만 이게 5등급제는 의미가 없다. 그럼 결국은 뭘 본다? 원점수와 성취 등급. 네가 A 등급 받았어? 그리고 또 A 등급에서 과연 A 등급 받은 너네 학교 아이들이 몇 비율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내신의 의미를 90점 넘긴 이 내신의 의미를 부여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 이게 더 중요해진다. 자, 그럼 두 번째. 교과목 수업에서 전공 역량을 키우는 어떤 노력을 보여야 된다. 전공 역량을 키우는 노력. 전공 역량이 뭘까요? 내가 의사가 돼 의대를 가기 위한 전공 역량이 뭐예요, 여러분? 배를 잘 갈라야 돼요? 가위질을 잘해야 되나? 의대를 가기 위한 전공 역량은 딴 거 필요 없고요. 공부 연락이 잘하면 돼요. 무조건 올 1등급 받으시면 돼요. 10%의 기분 들어야 돼요. 특히 수학이나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태스형을 사랑합니다. 태스형 누군지 아시죠? 그럼 서울대 철학과를 가고 싶어요. 서울대 철학과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즉 아까 지균 전형으로 서울대 철학과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반 전형으로 지원.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철학과는 9명을 선발합니다. 9명을. 그러면 그 9명을 선발할 때 저 전공 구술 면접 뭘 볼까요? 철학 문제 막 낼까요? 우주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뭐 이런 거 물을까요? 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철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는 교과목 이름입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선택과목은 뭐야?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철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될까요?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로봇과 공학세계. 이것도 철학과 관계 있죠. 맞아요. 관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역학과 에너지. 이것도 철학과 관계 있죠. 철학은 모든 학문의 위에 있잖아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오신 어머님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교과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전공과 진로 관련된 그 과목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던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넘겨서 A 성취도 받아서 무조건 100점 가까운 성적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생물학과, 기계공학과, 그 공대 자연계 쪽으로 간다면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 있죠. 그 과목의 성적은 잘 나오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들 학과가 아닌 나머지 학과들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적 잘 받기 쉬운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데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고등학교는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수업을 하면서 전공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전공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수능 최저 틀림없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를 요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죠. 이제는 석차 등급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 실력을 올려서 내가 100점 가까운 성적을 올리고 100점 가까운 성적을 받았으면 그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구술 면접, 전공 구술 면접, 수학과학 아니면 뭐 국어 지문, 사회 지문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전공 구술 면접에서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승부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연대고대가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은 지원 자격은 다 졸업자예요. 무한 경쟁이에요. 좀 전에 학생부 교과전형은요, 졸업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전은 무조건 졸업자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단계 학생부를 보고 2단계 통과하면은 철저하게 면접이 50이에요. 1단계 꼭 통과하면 끝인 거야. 그때부터는 면접에서 승부나는 겁니다. 전공 구술 면접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보죠. 연대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활동우수형, 국제형, 그 다음에 국제인재전형 다양하게 선발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보세요. 국제형, 국제인재 왠지 이거는 우리 아이 전형은 아닌 것 같죠. 요거는 국제고나 외국 고등학교 나오는 이런 애들 위한 전형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활동우수형을 다 지원합니다. 근데 고대 볼까요? 고대를 보면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두 가지 전형 방식이에요. 왠지 느낌 있죠? 학업우수형은 왠지 어떤 친구들한테 유리한 전형일 것 같아요. 학업우수형이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겠죠. 그러면 지금 고대는 고등학교 내신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석차 9등급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들어와야지. 네가 1등급 받더라도 모르겠어. 이 정도는 들어와야지 이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도 안 보죠. 계열적합형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까요? 계열적합형이니까 느낌이 어때요? 계열 전공과 관련된 뭔가 느낌이 있죠. 그럼 이 전형은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나 과고나 영재고나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이 50이야. 수능 최저가 없어. 이 면접을 얼마나 빡세겠어요. 결국은 이거야. 내신 성적은 조금 불리하지만 네가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 있어 와. 내가 학생부를 보고 평가하고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구술 면접 볼게. 이렇게 고대는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예요. 보시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우수 계열적합 두 개 전형에서 학업우수는 합격자가 보세요. 일반고가 61% 압도적입니다. 근데 계열적합은요, 그 전공과 문과계열, 인문사회계열 대학이 있을 것이고 자연계열, 공대계열 이쪽 의대 이쪽 계열 대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계열적합보다 문과계열은 외국국제가 압도적이야. 일반고는 13.7%밖에 안 돼. 근데 보시면 이과계열은 과고영재가 압도적이에요. 일반고는 개별 7.7%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의 학생부 종합이라고요. 자, 그러면 석차가 5등급제가 됐을 때 고대는 이 전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지금 9등급제이기 때문에 이 전형이 유지되는데 이건 제 예상입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로 다 통합될 수도 있다고. 그럼 결국은 이게 바로 지금 그 전형이잖아요. 결국 누가 유리해? 외국 국제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유리하다고. 고대가 그러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일반과야 이걸로 지원해. 특목고야 이걸로 지원해. 특목고에다가 경쟁에서 이길 일반고야 이걸로 지원해. 이건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봤던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하지만 서울대는 일반 전형 퉁치죠. 연대는 활동우수 하나죠. 나머지 국제인재는 외국 국제고 아이들 위한 전형이죠. 그러면 고대가 이거 없어져 버리면 결국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가 치르는 내신 5등급제인
그 내신 5등급제에서 우리가 치르는 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야? 얘네들이 다 차지한다고요. 특목고사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유라고요. 수능 최저 충족을 넘어서 확실한 교과서 능력을 보여야. 수학과 공부 열심히, 내가 이과로 간다, 수학과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내가 문과야, 영어, 국어, 사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공 구술 면접에서 특목고 자사, 만약에 내가 일반고로 간다면 특목고 자사고와 걔네들과 경쟁에서 뚫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냥 속 편하게 학생부까지 추천 전형 받아 가든지, 그거는 특목고 자사고 지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5등급 체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5등급 체제에서는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전공구술 면접은 진짜 우리 아이의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친구 좋은 아이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내가 실력을 올려야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술 면접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닥치고 공부해야 돼요. 닥치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요, 상대평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신 석차 등급을 받기 유리한 고등학교로 가볼까?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신 쉽게 내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90점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걔 실력은 거의 바닥일 거라고. 그렇게 쉽게 내는 내신에서 90점 넘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90점을 넘기다가 치열하게 아이들과 우수한 아이들이 상대적 이제 평가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치열하게 공부해서 내가 90점 넘기면 돼. 석차 등급 안 나올 수도 있겠지. 2등급, 5등급 체제에서 2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3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좋은 고등학교. 근데 아까 전에 봤잖아요. 외대는 9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9등급을 안 보고 원점수가 높으면 이거 반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위권 대학은 내신을 바라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입시전략 연구소에서 최근 3개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학생들의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의 원점수 평균입니다. 이 점수 나오면, 내 고등학교에서 이 점수 나오면 간다는 거예요. 90점대 중후반 나오면 서울대 연대고대 갈 수 있다고요. 학종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대학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예비 중1들이 있을 텐데 중학교 올라가면 90점 넘기기 쉬워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쉽지 않거든. 쉽지 않거든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